아름다운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항구 도시 여수. 그리고 여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이곳 여수에서 거북선을 만들어 수군을 지휘하며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도운 숨은 주역들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왜군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험에 처하자 기꺼이 전쟁터로 나가 나라와 백성들을 지킨 스님들. 의승수군이란 이름으로 이순신 장군을 도운 승병들인데요. 수군 승병들이 모여 훈련을 받았던 곳이 바로 영취산 자락에 자리한 여수 흥국사입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가 창건한 여수 흥국사는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며 건립된 비보사찰로 호국불교의 성지로 통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수시에는 우리나라 보물 13점 중 11점을 간직한 보물단지이기도 한데요. 그럼 여수의 자랑 흥국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너무 오면서 막 역사가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네. 혹시 여기 흥국사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흥국사는 흥국이라는 것은 나라가 흥하면은 절이 흥하고 절이 흥하면 나라가 흥한다는 그런 전설도 나왔습니다. 그 후 그 400년 후에는 임진왜란 때 의승병에 의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았고 또 입구에 보면은 홍교라는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 홍교는 일명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 해갖고 승병들이 출정을 할 때 그만큼 전장에 나가서 많이 희생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임진왜란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홍교는 우리말로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라는 뜻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무지개 다리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짜여져 있는 이 홍교야말로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단단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장대석이 하나 무너지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 조합하고 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홍교입니다. 묵직한 화강암을 서로 맞물리게 해 무너지지 않도록 짜맞춰 올린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각기 다른 크기의 돌들이 어우러져 소박하면서도 단단해 보이는 홍교. 홍교를 구성하고 있는 돌 하나하나가 모나지 않게, 그러나 꼭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줬기에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호국 사찰답게 다리 하나에도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외적을 물리치기 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승병들의 다짐이 담긴 홍교. 그 염원의 다리는 이제 중생들의 행복을 바라는 해탈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쪽을 향해서 갈 때는 정말 그 행복의 나라, 피안의 그 나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홍교를 들어서는 이 초입구에 밟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안녕을 기원하면서 정말 행복의 나라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홍교 다리입니다. 여수 흥국사를 찾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흥국사 홍교를 지나 사찰 경내로 향하는 길. 커다란 비석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흥국사의 역사를 기록한 중수사적비입니다. 거북선을 연상케 하는 받침돌로 장식된 중수사적비는 흥국사의 창건 배경을 자세히 기록해놨는데요. 중창불사에 힘쓴 스님들과 신도, 석공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봉우리를 감싸는 회색빛 먹구름. 이내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비 오는 산사도 나름 운치 있는 법. 빗줄기에도 흥국사 탐방을 이어가는데요. 먼저 원통전부터 살펴봅니다. 여기는 좀 독특한 건축물인데요. 보통의 건축물 이 정각을 보시면 대부분 팔짝 지붕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지붕 형태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의 흥국사 원통전. 근데 이 팔짝 지붕이 두 개로 겹쳐져 보이는 구조로 설계된 아주 독특한 양식을 하고 있는 흥국사만의 독특한 건축물입니다. 사찰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지붕 형태인데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흥국사 원통전에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들을 살피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을 주불로 모시고 있습니다. 멀리 원자, 통할 통자. 멀리 안 통하는 곳이 없다. 그래서 내 손, 내 눈이 멀리 안 닿는 곳이 없다. 그래서 원통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사찰에 가면 탑돌이를 하죠. 예전에 부모님들이 나 절에 다녀올게 하면 절에 가서 탑 주위를 빙빙 돌면서 가족들의 건강이나 자기 집의 안녕을 빌곤 했습니다. 그게 탑돌이라고 하는데 그 탑돌이 역할을 해주는 데가 바로 이 원통전입니다. 원통전에서 탑돌이를 한다고요? 여길 둘러보고 저길 둘러봐도 원통전 주변에는 탑이 없는데요? 도대체 어디에서 탑돌이를 한다는 건가요? 이 원통전 이제 밖에 좀 나가보시면 밖으로 삥 둘러서 마루가 설치되어 있어요. 원통전 마루와 탑돌이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이 마루가 바로 탑돌이를 하라는 그 공간으로 만들어진 마루입니다. 그러니까 탑 대신 원통전 법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마루를 돌면서 탑돌이를 하라는 건데요. 여수가 바닷가 주변이다 보니 단단한 화강암이 많지 않아서 탑 대신 마루를 만들어 그 역할을 대신한 거라고 합니다. 원통전 마루에 내딛는 발끝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나라를 지켜준 승병들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비 오는 산사를 더 운치 있게 만들어주는 벚꽃 소리가 흥국사 경내를 가득 울립니다. 마음을 깨우는 벚꽃 소리에 지나가던 발길을 멈추고 귀 기울여 봅니다. 어떠세요? 네? 네, 목소리 이렇게 너무 좋아서 좋아가지고 듣고 있었어요. 편안해요. 편안해. 특히 오늘 날씨랑 너무 또 딱 어울리네. 아침 저녁으로 예불과 더불어 울리는 불전의 사물 소리. 불교에서는 북을 치기도 하고 또 운판이라는 걸 치고 그다음에 모고도 치고 대종을 치는데 이 네 개를 치는 것을 불교에서는 사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치는 이유는 축생들과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어류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 이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종을 대고 몸을 뒤로 이렇게 대면서 종에 울리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 종에서 나오는 진동 소리도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정화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소리가 내 몸에 전달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삿된 망념이나 잡념들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체험을 같이 해보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쭉 와보세요. 등을 한번 대보세요. 네, 등을 이렇게 편하게 그냥 편안하게 흡사 내려놓고 편안하게 손을 이렇게 살짝 모으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한번 대고 보시면 거대한 범종의 몸을 기대어 듣는 소리는 과연 어떨까요? 일단 전 엉덩이가 좀 잠기거든요. 하도 위에 이제 몸이 울렁울렁거리는 그런 느낌 같고. 이 소리에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또한 내가 이 지금 종소리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 듣는 이 순간에 시간에 멈춰버리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번뇌망상이 쉴 수 있는, 바로 이게 신명상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깨어 있으므로 산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이 순간이 바로 힐링 아닐까요? 이번에는 여수 흥국사의 주 법당인 대웅전으로 가봅니다. 흥국사 대웅전은 그 자체로도 보물인데다 법당 안의 불상과 탱화도 모두 보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웅전 문 크기에 비해서 손잡이가 유독 커 보이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나요? 이 문고리를 크게 만든 이유는 이 대웅전을 지었을 때 이 문고리 한 번만 잡아도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를 멸한다라는 그러한 원력과 신심을 담겨서 이 문고리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찰에 가서 보시더라도 이거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여기 오셨으니까 꼭 한번 만져보셔서 사막도를 멸하시고, 그리고 또한 부처님한테 큰 인연 공덕을 짓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으키고자 한번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만져보세요. 네. 만져보세요. 진짜 맨질맨질해요. 보기는 조금 거칠어 보이는데 엄청 맨질맨질해요. 이렇게 큰 문고리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봐도 정말 커 보입니다. 이제 이 대웅전에 대해서도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이것에 보시면은 이 흥국사만이 특이한 게 탑이 없어요. 대웅전 앞에 탑이 없는 이유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러냐면 이 대웅전 자체가 불교에서 말하면 반야용선과 같습니다. 대웅전을 뒤집으면 그대로 배가 되는 모양이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항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탑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대웅전을 반야용선이라 했고, 이 밑에 기단을 제가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계셨던 그 지혜로우신 분들께서 이 대웅전을 지을 때 이 바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마 더 조각을 넣어가지고 아마 표현해 주신 게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대웅전 기단이 바다를 상징하는 만큼 그 주변에 개와 해초, 거북이 등 바닷속 세상을 조각해놨다는데요. 이제 바닷속이지만은 이제 곧 법당으로 들어가니까 그 배 안으로 타고 우리가 이제 지혜의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럼 배 한번 타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지혜의 배인 반야용선을 타고 대웅전으로 출발! 반야용선 속 대웅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조선시대 때 조성된 과거, 현세, 미래부를 나타내는 삼존불과 그 뒤에 모셔진 후불탱화가 눈길을 끕니다. 이 외에도 법당 곳곳을 장엄한 탱화들이 화려함을 자랑하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 진짜 색채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중생들을 또 구제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염원이 담겨 있는 아주 장엄스러운, 아주 진짜 어디 세계적으로 내놔도 아깝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탱화들이고, 정말
간절함이 진짜 묻어있는 그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흥국사 대웅전에는 이곳이 호국불교의 성지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있는데요. 천일기도를 하며 대웅전 불사에 참여한 승병들의 이름이 벽면에 적혀 있습니다. 대웅전을 소개하다 갑자기 법당 뒤편으로 가는 상국스님. 스님, 어디 가세요? 뒤에 이제 백억도 관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대웅전 뒤쪽에 그려진 관세음보살 벽화인데요. 손끝에서부터 저 위에 그 머리 화관에서부터 손에 내려오는 그 힘의 동작이라든지 역동적으로 아주 살아있는 정말 실상의 관세음을 보살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잘 그려지고 색채를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넣었는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 작품으로 수작이라 평가받는 흥국사 관음보살 벽화. 이 벽화는 직접 벽에 그린 게 아니라 한지에 그린 그림을 벽면에 붙인 거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여기 대웅전에 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네, 그 흥국사만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위를 보시면 지금 이쪽에 용의 꼬리가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그쪽에 머리 부분 쪽만 더 신경을 쓰지 뒷부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흥국사는 용의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꼬리까지 이어진다. 되게 특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배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반야용선에서 내려 흥국사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근데 비가 와도 너무 온다. 스님, 지금 옆에 뭐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좀 비가 많이 오지만은 멀리서 이렇게 또 방송 촬영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시범도 보이고 체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거센 비를 뚫고 이동한 곳은 한국의 전통 궁술인 국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국궁장입니다. 국궁에 앞서 팔 보호대와 같은 안전 장비부터 갖추고요. 화살을 보관할 허리띠도 착용 완료. 궁술에 꼭 필요한 활과 화살도 챙기는데요. 다시 한번 흥국사가 호국 성지임을 깨닫습니다. 네, 선조들께서도 이 활을 쏘셨을 때 누군가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활과 창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승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담아 활 끝에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집중해서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쏩니다. 쏘는 화살마다 관역을 뚫는 상국스님의 국궁 실력. 여느 곳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체험이 아니다 보니 호기심 가득한 담당 PD도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장비를 갖춰 입는 모양새는 제법 다부진 모습인데요. 잘할 수 있어요? 해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의 목표. 오늘의 목표? 아, 저 끝까지는 쏠 수 있지 않을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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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만큼은 10점 만점에 10점 드립니다. 마치 나라를 지키는 승병이 된 마음으로 시위대 앞에 선 PD. 관역마저 뚫을 것 같은 비장한 눈빛으로 과감하게 활 시위를 당겨봅니다. 거침없이 날아간 화살들. 관역에 잘 꽂혔을까요? 아, 안타깝네요. 제가 볼 때에는 잘 쏘시지만은 저 뒤에 있는 관역들도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내가 볼 때는 힘을 좀 더 기르시고 체력을 좀 더 기르시면은 아마 더 잘 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 방방곡곡 불교만사의 명예를 걸고 다시 도전. 스님께 차근차근 국궁의 기초부터 배워봅니다. 그래도 활을 잘 쏘는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님, 국궁 잘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우선은 자세를 일자 형태로 한 상태에서 왼팔이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살은 포물선을 그려서 나가기 때문에
똑바로 쏘는 것보다는 살짝 위를 들어서 쭉 당겨서 화살을 쏘면 되겠습니다. 스님께 족집게 과외를 받고 다시 활 시위를 당겨봤는데요. 드디어 명중! 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생각보다 당기는 힘이 너무 커가지고 네. 잘 안 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예, 집중력도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그거를 좀 잡느라 네.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게 풍체험입니다. 나라가 흥하면 이절이 흥하고 이절이 흥하면 나라도 흥한다는 여수 흥국사.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과 호국 정신이 깃든 곳. 여수 흥국사에게 즐길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 역사와 전통, 재미까지 야무지게 챙길 수 있는 여수 흥국사에서 즐거운 시간 잘 보내다 갑니다. 여러분도 여수 흥국사에서 멋진 추억 만들어 보세요.